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또 강사로서 약간의 부담도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20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 400명한테 20분이라는 시간을 또 교감을 더한다면 그건 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상을 찍거나 녹화를 하거나 그런 기능으로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그 카메라가 어떤 센싱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 삶과 기술과 또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라고 하는 사이트, 커다란 사이트 안에 스마트 DID가 우리 생활과 또 제주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란 용어가 들어가고 초연결을 한다라고 하고 초인텔리전트를 한다라고 하고 다양성과 개성, 다가치가 존중되는 것들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과거면 과거인데 과거와 현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카메라가 과거에는 화소의 진화 또는 화질의 진화 또는 어떤 그런 용량을 처리하는 쪽의 진화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또 CCTV 또한 과거에는 레코딩하거나 그것들을 저장하는 방식을 VTR로 하거나 메모리로 하거나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은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임업, 농업, 어업을 포함한 1차 산업부터 2차, 3차, 4차 산업이 다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파라다임이 저희 생활에 깊숙하게 오려면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약간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스마트폰들을 이용해서 홍채나 얼굴 또는 지문 그런 생체 인식을 통해서 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선물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집이나 또 사업장을 지키는 공공시설을 지키던 CCTV가 원격 재택근무를 돕기도 하고 원격 진료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사무실 환경을 볼 수도 있고 휴양지에서 자기 집이나 또 공장이나 작업장을 또 관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 또 여기도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그 갤럭시 S8 또는 아이폰의 최신폰에는 빅스비나 쉬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음성 인식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모든 소비자들이 현재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IoT나 ICT를 통해서 사람과 사물과 환경과 어떤 그런 기기들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취합된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자 하는 것들, 신약이라든가 신소재 개발에 많은 도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점점 CPU의 컴퓨팅 파워는 빨라지고 메모리의 용량은 커지면서 그런 환경들이 가능하게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AI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서 보다 좋은 서비스, 양방향 소통이 되는 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스마트 미디어 쪽 분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분 20초짜리 영상인데요. 영상이 약간 좀 버퍼링이 됩니다. 1969년 인류가 아폴로 우주선을 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산업의 변화 그리고 오늘날 얘기하는 스마트한 라이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까운 미래에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생활이 바뀔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집에서 또는 이동 간에 또는 새로운 사업의 패턴들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할 수가 있고 의료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많은 DB들을 가지고 신약 개발에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의 변화를 또 유도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카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을 또 안전주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도 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류에 대해서 이제 트래킹하는 것들을 또 추격하는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뭐 그런 생활은 저런 비슷한 생활들을 지향합니다. 자, 저희가 2분 20초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주선의 발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의 짧은 그런 변화들을 좀 봤습니다. 과거의 3차 산업혁명 때는 인터넷의 도래 그리고 컴퓨터의 도래 그게 대중화를 통해서 정보의 공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발전 속도가 그 개발 방향이라든가 기술의 발전 방향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때는 초연결,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융복합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초인텔리전트화, 그러한 슈퍼컴퓨팅 된 부분들이 그러한 DB들을 가지고 많은 DB들을 가지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들을 이용해서 개발 기간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기술 격차가 컸고 그 시간이 길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 격차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나라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미국에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서비스가 있고 중국에도 바이드나 텐센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도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유사한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동시대에 보다 다양성 있게 그 나라와 그 문화에 맞게끔 발전을 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를 좀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란 미디어가 ICT, IoT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간, 공간 및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매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다음들이 그러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인터넷 오브 미디어라든가 공간 미디어, 증강현실에 대한 VR, AR이라든가 또 실감 미디어들이 그러한 스마트 미디어를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것들이 유기적으로 융복합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와 가치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그러하고요. 또 스마트 홈도 그러하고요. 스마트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스마트 카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마트 스마트 모든 물류 그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이 새로운 가치들과 연결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회사는 영상 전문 회사인데요. 카메라가 과거에는 찍고 저장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센싱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런 것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가 10대인지 20대인지 40대인지 또는 이 사람이 졸고 있는지 이 사람이 즐거운지 슬픈지 이 사람이 아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연산을 통해서 DB화하고 그것들을 서비스화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카메라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합니다. 이게 교차로에 있는 건지, 차선이 이게 노란색의 중앙선인지 하얀색의 차선인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인지 동물이 지나가는 것인지 유모차가 지나가는 것인지, 또는 비가 많이 와서 도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앞차 간의 출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영상을 DB화, 디지털화해서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과 차량용 자율주행 쪽에 영상 및 영상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양방향으로 개개인이 쇼핑이라든가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스마트 DID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의 도시고 기술의 도시고 청정의 도시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제주도는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12대 전략사업과 제주 스마트 도시를 플래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스마트 도시와 유비쿼터스 도시의 차이는 시민들이 스마트한 리빙을 관련해서 생활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도시니까 관광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또 찾게 하거나 또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잘 판매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료 인터넷 접속 환경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의지입니다. 무료 인터넷 접속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들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거나 커맨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간 1,300에서 1,500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들을 국내 관광객들을 통해 이동 경로라든가 체류 시간, 그런 서비스들 제주도가 빅데이터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DID를 통해서 어떤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공항 항만에 대한 입출입 관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지 안내에서의 통역 서비스라든가 관광지 특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이버 경찰을 통한 치안 유지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원격 진료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응급 지원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DID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센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하드웨어 플랫폼, 그런 유기적인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는 기기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몇 명이 연령대별로 어느 나라별로 들어오는지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CMS를 통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약한 호텔과 예약한 관광지로 어떻게 이동 경로를 하는지를 그 공항에 나와서 또 우리가 그 안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쇼핑센터에 갔는데 그들이 주로 사는 것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고 또 인기가 좋은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각 점포마다 실시간으로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옥외 광고판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전기 충전소에서 제주도가 전기차를 유치를 하고 그런 클린 시티를 지향하는데, 많은 충전소들에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렌트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차징만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항에서 출입 통계를 분석하거나 또는 음성이나 터치를 통해서 양방향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1년 만에 왔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랑 공항에 내려서 다른 점을 좀 하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는 곳이 별도로 미국처럼 좀 딴 곳으로 나와서 이제 공항이 붐비지가 않고 또 그런 호객 같은 행위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어떤 렌트카 회사를 갔더니 쪽지를 줍니다. 쪽지를 주고 여기로 가서 어디에서 버스를 타서 또 이제 가서 거기 빌리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DID 같은 제품을 쓰게 되면 그걸 안내하는 사람 필요 없이 관광객이 예약된 번호로 입력을 하면 그 해당된 정보를
문자로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보다 좀 편리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는 버스가 뭐 8분에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버스가 어디에서 언제쯤 오는지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버스 중앙차로 시스템들이 그러한 것들이 좀 약간의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공항에서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쇼핑센터에서는 그 넓고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자세한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연령에 맞는 그런 그 광고를 송출할 수도 있고 모바일 결제와 무인 시스템화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안내나 통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머전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많은 그런 DI들이 CCTV 역할을 해서 사이버 폴리스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 재난 그런 커넥티비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DID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할 수 있고 방문자 수나 관심도, 머문 시간, 감정 인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사람도 연령에 대한 그룹이나 또 남녀 성별에 대한 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DID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에 카운팅하는 거라든가 머문 시간이라든가 관심 있는 행위에 대한 것들은 100%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라든가 성별 또는 머문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95%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한 데이터들을 콘텐츠를 뽑아내고 콘텐츠 매니저 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집계하고 그 다음에 양방향 소통을 하고 또 자세한 제품 광고를 보고 그런 것들이 유무선 네트워킹으로 연결돼서 결제까지 유도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스마트 DID입니다. 저희가 올해 CES에 출품한 제품들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미국 최대의 와인 회사와 와인 정보에 대한 샵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인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맛이고 가격대는 어떻고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스포츠용품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 설명, 뭐 운동법 그런 상세 설명이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가 참석한 CES의 약간의 2분 30초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카메라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있지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차량 카메라도 하지만요. 그러한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을 인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품과 연결을 하고 정보와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뷰티라고 이제 메이크업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DID 시연 영상입니다. 저 여러 제품들의 매장에 설치된 것들을 CMS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프라이스 택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가격 정책이라든가 제품 할인, 신선도, 유통 재고 물량들을 실시간으로 또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공항에다가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은
아까 그 사례에서 봤듯이 공항 같은 거에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안내를 할 수가 있고 또 관광지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고 쇼핑몰에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테크 플러스에서 5년 만에 또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이 기술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분들이 카메라가 과거에는 찍거나 저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센서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의 다른 점에 대한 부분, 스마트 미디어의 사이트에서 스마트 DID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규 제품을 신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는 유관 정부 부처 간의 협업 또는 법률의 수정 보완 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DID는 사진을 찍거나 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DB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 그런 것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간의 수정 보완할 법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읽는다는 것은 기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 트렌드를 읽고요. 그 다음에 매체 활용과 정부의 시책, 법규의 변화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기술들이 3년 뒤에 도래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뒤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